네. 그럼 전 시간에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어, DAT 파일을 읽어가지고, DAT 파일을 읽어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스를 보시면, 몇 번 아이디의 유저가 몇 번 아이디의 영화에 별점을 몇 개를 줬는지가 그리고 언제 줬는지가 있는 게 레이팅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레이팅스를 보시면 100만 209개가 있어요. 100만 209개. 요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스는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에서 그 CSV 형식으로 읽어드리면 되고요. 몇 번 아이디의 유저가 성별, 연령, 직업, 그리고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주어진 이유는 사는 지역을 그 분석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그 어떤 선호하는 영어가 있는지, 지역별로 뭐 별점이 달라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컬럼이 G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편번호가 어떤 지역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칠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머지를 할 거예요. 머지. 첫 번째는 그 레이팅스를 우리는 기본으로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별점이 우리가 그 원하는 목표예요. 어떤 영화가 별점을 몇 개를 받았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레이팅스를 기본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변수는 df라고 할게요. 판다스점, 머지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왼쪽 데이터 프레임,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주시면 되죠. 왼쪽을 ratings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right를 어, 제일 처음에 무비스를 합치기로 했죠. 우리 무비스 이렇게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한 거는 제일 처음에 뭐를 한 거냐면 레이팅스와 무비스를 이너 조인을 하는 거예요. 이너 조인.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잠깐 좀 보시면 한 7개 정도 출력해 볼까요? 7개. 자,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1번 유저가 어떤 영화에 별을 몇 개를 줬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언제 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193번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는 뒤쪽에 붙어서 나오죠. 레이팅스에도 무비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고요. 무비스에도 무비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죠. 두 개의 공통된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이너 조인이 가능한 겁니다. 1193번은 원 플루 오버 더 쿠쿠스 네스트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네요. 1975년도 영화라고 하고요. 장르는 드라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유저예요. 똑같은 유저가 661번 영화에 별을 3개를 줬어요. 별을 준 시간은 이런 시간에 별을 준 거고요. 별을 준 거고, 이 661번 영화는 제임스 앤 더 자이언트 피치라고 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1996년도에 나온 영화라고 하고요. 애니메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용이었었고, 뮤지컬 영화였었네요. 그죠? 음. 뭐, 값들,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인포 한번 확인해 볼게요. df.info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컬럼이 몇 개가 됐냐면 6개가 됐어요. 6개가 됐고, 데이터 타입들이 바뀌진 않겠죠. 타임스탬프 그대로 인트 타입이고요. 타이틀, 문자열 타입이고, 장르, 문자열 타입입니다. 그리고 개수 보시면은요, 100만 209개가 있어요. 그죠? 100만 209. 그러니까 그 레이팅스에 있는 모든 영화에는 전부 다 그 조인이 될 수 있는 무비 아이디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레이팅스에만 무비 아이디가 존재하고 무비스에는 없는 그런 거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레이팅스에만 무비 아이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너 조인을 했을 때 행의 개수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행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이팅스에 있는 무비 아이디들은 전부 다 무비스에 다 들어있는 영화들이었었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의 개수가 바뀌지 않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할 머지는 DF가 만들어졌잖아요. DF와 유저스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너 조인을 할 거예요. 결과는 그냥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 머지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left가 DF라고 하시면 되고요. right를 users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공통되는 컬럼이 있어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공통되는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이너 조인 이렇게만 하시면 이너 조인이 바로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만 하시면 될 거고요. 머지하는 것도 뭐 1초도 걸리지 않죠. 앞에서 7개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7개만 출력해라 라고 하네요. 아까 봤었던 거죠. 1번 유저가 1193번 영화에 별 5개를 줬어요. 영화에 대한 정보는 이 1193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까도 보셨듯이 이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 1번 유저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보는 이 뒤쪽에 머지가 돼 있죠. 여성이고요. 18세 미만이고요. 직업은 10번이고요. 그리고 우편 번호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혹시 여기서 아실 만한 영화 있으세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나마 최근 영화가 에린 브로코비치 2000년대 98년대 벅스라이프 요 정도가 그나마 최근 영화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 얘는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영화였던가 그런 것 같고 또 제일 위쪽에 있는 영화는요 이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고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인포를 한번 확인해 보죠. 다시 한번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행의 개수는 그대로 100만 209개예요. 똑같죠? 100만 209개, 100만 209개. 그러니까, 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레이팅스에 있었던 유저 아이디들은 전부 다 유저스에도 똑같이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컬럼은 이제 10개까지로 늘어났어요. 컬럼 10개까지로 늘어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떤 유저가,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은 어떤 연령인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저인지, 어떤 유저가, 그 다음에 어떤 영화는 제목은 무엇이고, 개봉 연도는 언제고, 그리고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 이런 게 또 정보가 있죠. 그리고 그런 영화에 별점을 몇 점을 줬는지라고 하는 정보들이 다 있죠. 그리고 언제라고 하는 거는 타임스탬프를 보시면 돼요. 음. 요거는 연월일 시분초로 변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필요하시면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가 분석을 할 데이터까지가 준비가 끝났어요. 머지까지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 인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유는 행의 개수가 줄어들었는지 줄어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인 값들이 널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데이터 탐색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카테고리 변수들만 한번 우리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음, 우리가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별,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성별. 남성, 여성. 그죠? 연령대도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직업군도 카테고리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G코드도 카테고리이기는 하겠지만 아마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고, 또 하나 카테고리를 취급할 수 있는 게 별점이에요, 별점. 별점 보시면 그 숫자들이 1부터 5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거는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 카테, 카테고리 변수들을 탐색해 보시는 건데, 어떤 일을 해보시냐면, 성별, 빈도수 찾아보시고요. 연령대, 빈도수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직업군, 빈도수 찾아보시고, 그리고 별점, 빈도수 찾아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각화를 하실 수 있으시면 시각화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도수들만 찾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빈도수를 그래프로 표시하실 때는 막대 그래프 사용하시면 되겠죠. 막대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거고. 컬럼 이름은 성별은 젠더라고 컬럼 이름이 되어져 있고요. 연령대는 age라고 되어져 있고 직업군은 occupation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별점은 레이팅일 겁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성별부터 먼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 나타나는 성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F가 있죠.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이렇게 하면 성별만 나오죠. 맞아요. 여기에서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죠. 거의 100만 개, 두 개 합쳐서 100만 개였었는데 남성이 750만 번, 그리고 여성이 246만 번 나오죠. 어? 24만 6천이군요. 죄송합니다. 75만 3천 번. 남자는 75만 3천 번, 여자는 24만 6천 번 이렇게 나오죠. 두 개 합치면 거의 100만 개 맞죠? 그죠? 75만 24만이니까 100만이 되겠죠. 되셨어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거 시각화는 어떻게 해요? 카운트 플롯이 제일 간단하지 않나요? 데이터 프레임은 df x축에다가 성별을 부렸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죠. 여성, 남성.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24만 6천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75만 3천. 거의 3배까지, 3배 정도, 1대 3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거의. 그러니까 그 별점을 준 유저들을 보면 성비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성비가 거의 비슷하지 않고요. 비슷하지 않고 남성 유저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려고 한 게 연령대였었죠. 네. 자, 두 번째로 보려고 했었던 거는 연령대. 연령대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서 컬럼이 age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되겠죠. age. 그러면 1부터 25까지 뭐 이런 숫자들이 있죠. 여기를 value count. 25세 이상이란 뜻이에요. 25세 이상, 35세 이상, 18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이상, 56세 이상이란 뜻이고요. 1은 18세 미만이란 뜻입니다. 제일 많은 거는 25세 이상, 그리고 35세 미만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이런 거 알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카운트 플롯 사용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df, 그리고 x축에 나이를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이게 확연하게 딱 쉽게 드러나죠. 18세에서부터 24세까지,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까지, 35세에서 45세까지, 45세에서 50세까지. 여기, 다른 것들은 여기는 구간이 10세, 10살 단위인데, 여기는 또 5살 단위로 좀 조금 바뀌어요. 45세에서 50세까지, 50세에서 55세까지, 55세 이상, 56세 이상,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그 별점을 주는 유저들이 25세 이상, 35세 미만, 그리고 18세 이상, 25세 미만하고요. 그 다음에 35세 이상, 45세 미만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가장 활발하게 별점들을 주고 있는 유저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게. 그 미성년자는 가장 적습니다. 그죠? 미성년자는 별점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 보기로 했죠. 직업군.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occupation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에 value counts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것도 그냥 숫자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SNS, count plot, 데이터 프레임은 df, 그리고 x축에 occupation을 주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네. 어,
0부터 20까지 숫자들이 있는데요. 0부터 20까지 숫자들은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문서를 보셔야 돼요. 아마 0번이 기타 등등이었을 거예요. 0번이 기타 등등이었었고, 어떠라고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게 제일 많고요.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건 여기 4번이라고 하는 직업군이네요. 4번 직업군이, 이게 제일 많은가? 눈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죠. 4번 직업군이 뭔지를 잠깐 보면은요. 4번 직업군은 여기 있어요. 4번 칼리지, 그레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그 아마 학생들이 제일 별점을 많이 주고 있군요. 많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여기 7번인 것 같아요. 7번. 7번이 뭔지 볼까요? 7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규제큐티브 매니제리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인데 직장인 중에서도 약간 그 뭐죠? 직책이 좀 높은 그런 직장인이군요. 그러니까 임원, 이규제큐티브는 임원이고요. 매니저리얼은 이건 관리자급, 그러니까 관리자급 이상의 그런 관리자급 이상의 직장인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원 또는 관리자, 임원 또는 관리자. 그게 7번입니다. 그런 내용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문자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 문서, 이거는 수작업을 하셔야 돼요. 문서를 보시면서 0번은 어더로 대체하겠다. 뭐 1번은 아카데믹으로 대체를 하겠다. 2번은 아티스트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일일이 수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수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오겠죠. 문자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직업군에서 별점들을 많이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별점이에요. 별점인데 데이터 프레임에는 레이팅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그래서 점 레이팅 이렇게 하시면 그 레이팅만 있죠. 그죠? 컬럼을 선택을 했고요. 이 컬럼의 밸류 카운트를 보시면 돼요. 1, 2, 3, 4, 5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 사용자가 주는 게 뭐 숫자로 뭐 1.1, 1.1.5 이런 숫자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별 1개, 별 2개, 별 3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5개. 5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밸류 카운트 플러스로 보시면은요. 어, sns.count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은 df x축을 rating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별점이 4점이 제일 많은 거예요. 4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3점이나 5점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1점이나 2점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깝기는 가까운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도가 음의 외도를 갖는 것 같아요. 음의 외도를 갖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별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별점 줄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잘함, 못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정 끝날 때 아마 제 강의에 대해서도 별점 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 수강 신청하신 그 HRD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아마 그 수강평에다 별점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별점 잘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보통은 우리가 1, 2, 3, 4, 5가 있으면 3점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3점이 기본이고 4점이면 잘한 거고 5점이면 아주 잘한 거고 2점이면 조금 못한 거고 1점이면 아주 못한 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를 줄 때. 그러니까, 4점이, 4점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에 든다 정도일 거고, 5점은 아주 마음에 든다일 건데, 그, 보통이다라는 개념이 오히려 약간 그저 그런데? 라는 그런 약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별점이 한두 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영화란 뜻이고요. 별점 3점이 그저 그런데요. 그저 그런데. 4점은 보통. 5점이 이 영화 좋은데? 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3점이나 4점을 대부분 많이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영화들에는 5점. 5점. 그래서 3점, 4점이 보통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점, 2점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영화들이 그 별점들이 이런 분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한 탐색을 좀 해봤고요. 간단한 탐색을 해봤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해볼 거는요.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별점 평균을 계산을 할 겁니다. 별점 평균 상위 10개와 하위 10개 영화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룹별로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룹별로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뭐의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레이팅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룹을 뭘로 지으면 될까요? 그룹을 제목별로. 영화 제목별로 별점의 레이팅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트 가능하겠죠? 정렬 가능하겠죠? 정렬해서 위에서 10개, 아래에서 10개.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화 제목별 별점 평균을 계산하자.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정렬을 해보면 상위 10개, 하위 10개를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제가 이런 변수를 만들게 바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영화 제목별이라는 의미로 변수 이름을 만든 거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 묶어줄 컬럼 이름이 타이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타이틀로 묶은 다음에 무슨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레이팅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팅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어, 자,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100만 달러 올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별점 평균이 3.02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트 머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요. 3.37이라고 하는 별점의 평균이 3.37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그지스텐즈라고 하는 영화까지 이렇게 별점이 있고요. 영화 이름의 개수는 3,706개라고 되어져 있어요. 3,706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거를 솔트하면 되죠. 이거를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왼쪽은 인덱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은 values. 이거 시리즈입니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 이 그룹 바이로 묶어준 영화 제목은 인덱스고요. 인덱스고 레이팅스가 values예요. values.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위 10개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by title을요. sort values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죠. 1.0부터 5.0까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ascending false. 이렇게 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되죠. 내림차순 정렬이 되고요. 위에서 10개를 찾겠다. 헤드를 하시면 돼요. 10개. 자, 10개 영화를 찾았더니 10개 영화들 전부 다 별점이 5점이에요. 그죠? 얼마나 좋은 영화였길래 모든 유저들이 5점이나 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 계산한 거예요. 그죠? 평균을 계산했는데 평균이 전부 다 5.0이에요. 만약에 100명의 유저가 별점을 줬다 그러면 100명이 전부 다 5.0을 준 거예요. 별 5개를 준 거예요. 그래야 평균이 5.0이 나오겠죠. 뭐 한 명이라도 4점이나 3점을 줬다면 뭐 4점 얼마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5.0 딱 떨어지게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유저가 전부 다 별 5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영화 제목들 볼까요? 혹시 아실 만한 영화 있으세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는 영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위 별점 평균이 높은 이렇게 찾은 게 뭐냐면 별점 평균 상위 10개 영화를 찾은 거예요. 이게. 여기는 제목들만 보면 상위 10개가 되겠죠. 상위 10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하위 10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별점 평균 하위 10개 영화, 10개 영화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바이 타이틀 우리가 찾은 게 이거고요. 별점 평균 계산한 거죠. 이거를 sort values 하시면 되고요. 어, 내림 차, 오른 차순 그대로 남겨두셔도 돼요. 오른 차순 그대로 남겨두시고 위에서 10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시면 네, 여기도요. 10개의 영화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10개의 영화 제목들이 나왔는데 별점의 평균이 전부 다 1.0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몇 명의 유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유저가 전부 다 별을 한 개밖에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음. 자, 여기도 영화들을 보니까 윈도우스, 뭐 OS 이름도 아니고 네. 여기서도 그닥 제가 알만한 영화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화 제목 중에서 루어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1947년도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을 연도까지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하시고요. 자, 얘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제목이죠. 타이틀. 갖다, 복사한 걸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자, 영화가 몇 번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화 리뷰가 100만 건이 있었어요. 영화 리뷰가 100만 건이 있었는데 100만 건의 리뷰 중에서 루어드라고 하는 영화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 5313번 유저인데요. 이 5013번 유저는 남성이고 56세 이상의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고요. 직업은 기타 등등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별 5개를 줬어요. 이 유저 이외에는 아무도 이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5.0인 거예요. 여기 다른 영화들 있잖아요. 다른 영화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달러 오리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찾아보시면 평균이 3.002가 나오잖아요. 자, 요거 제목 한번 복사 좀 해볼게요. 제목 복사하고 그 제목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시면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여러 명의 유저들이 216번 유저도 별점을 줬고요. 494번 유저도 별점을 줬고요. 714번 유저도 별점을 준 거예요. 여러 명이 별점을 주니까 2개, 5개, 4개, 1개 이런 식으로 별점들을 줬고 얘네들을 평균을 내니까 아까 3.0 얼마가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100만 달러 올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이런 영화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그 별점을 줬어요. 별점을 줬지만 여기 있는 상위 10개에 있는 이 루어드 아무거나 하나 찍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한 번밖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하위 10개도 볼까요? 하위 10개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거 하나 찍어보죠. 윈도우스라고 하는 영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df.title 갖다 그리고 영화 제목, 윈도우스라고 하는 영화 제목 갖다 놓으시면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한 명밖에는 별점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영화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별점 평균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더 분석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별로 똑같은 영화에 대해서 성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뭐 연령대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직업군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 싶은데, 음, 그래서 그 어떤 영화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남성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러면 남성들에서 별점 평균이 높은 영화를 찾으면 되겠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러면 여성들이 여성들에서 별점 평균이 높은 영화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면 별점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리뷰가 한 건밖에 없는 그런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균에서 분석해서 제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본 이유는 그 별점 리뷰
별점 리뷰 건수가 뭐 한두 건밖에 안 되는, 어, 한두 개 밖에 없는 영화들의 별점 평균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그 일정 개수 이상의 리뷰, 별점 리뷰가 있는 영화들을 선택해서, 별점 평균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화들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화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정 개수 이상의 리뷰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몇 개 이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0개 이상? 100번 이상? 적어도 50개 이상의 평균? 아니면 뭐 100개 이상의 평균? 아니면은 200개 이상의 평균? 사용자가 3,000명이 넘잖아요? 3,000명이 넘으니까 그럼 1,500명 이상에서 등장하는 별점?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타이틀을 볼게요. 타이틀. 여기에 value count를 볼까요? 요거는 저장할게요. 요거는 타이틀 coun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화 제목 빈도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이틀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행의 개수가 전체 몇 개라고 나오죠? 3,706개. 그러니까 영화 제목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는 10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는 몇 개? 3,706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에 대해서 여러 명이 별점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3,428명이 별점을 줬어요. 보신 분 계세요? 이 영화도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들어보셨죠? 영화를 보셨든 안 보셨든 스타워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991명이 별점을 줬어요. 그죠? 네. 자, 위쪽에 있는 영화들을 보니까 제목들이 알만해요. 자, 한 명씩밖에 없는 영화들 있죠. 아래쪽 보니까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죠? 파이, 5명의 와이프들? 뭐 이런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작은 인디안, 원 리틀 인디안,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이트 보이스, 뭐 이런 영화도 있네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유명하지 않은 영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화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사람도 적을 거고, 본 사람이 적으면 당연히 별점을 준 유저도 별로 없을 거란 얘기예요. 위쪽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니면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에요.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별점을 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 앞에서 5개, 밑에서 5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상위 10개를 한번 볼게요. 타이틀 카운츠라고 하는 그 변수에서 위에서 10개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10개까지 보니까 전부 다 2,500개 이상이네요. 그죠? 별점이 2,500개. 그러니까 평균값을 계산하면 이런 영화는 2,578개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고요.
아메리칸 뷰티라고 하는 영화는 3,428개의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라기 공원,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터미네이터 2, 매트릭스, 백투더 퓨처, 양들의 친구. 적어도 제가 다 봤었던 영화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영화들은.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알만한 영화들은 그 리뷰 건수가 많고 그리고 좀 희귀한 영화들은 리뷰 건수가 적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몇 번 이상이면 좋겠느냐? 1,000번 이상, 2,000번 이상, 아니면 100번 이상 이런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예요. 자,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볼 거예요. 타이틀 카운트에 describe를 볼까요? describe가 뭐 하는 거죠?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체 3,706개의 영화가 있는데 평균은 269예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당 별점을 주는 평균은 269개인 거예요. 별점이 리뷰가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고, 리뷰가 3,428개가 있는 것도 있지만, 평균은 269개예요. 269개. 중앙값은요? 123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치가 많은 거죠. 그죠? 이상치가 많죠. 그죠?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훨씬 높으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 분포가 이런 식의 분포가 되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뭐,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중앙값이 작고요. 중앙값이 작고, 평균이 높죠. 평균이 높으니까 이쪽에 이상치가 많은 거고요. 이쪽에 이상치가 많은 거고, 중앙값이 여기, 평균이 이쪽이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리뷰 건수가 이렇게 100건 미만인 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어, 75%도 350개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리뷰 건수를 1,000개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전체 100만 개 중에서 25%도 우리는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리뷰 건수를 적어도 120개 이상은 해줘야 5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리뷰 건수를 1,000개 이상으로 할 거냐, 2,000개 이상으로 할 거냐, 100개 이상으로 할 거냐, 200개 이상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건데, 평균과 그 다음에 중앙값과 최대값과 이런 것들을 보면 1,000개, 2,000개라고 하는 리뷰 건수는 정말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어, 하나의 영화가 그 1,000개 이상의 리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에요. 75%도 35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의 영화들은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120건 이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 간단하게 그래프 간단하게만 좀 그려볼까요? 박스 플롯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 플롯. 데이터를 타이틀 카운트로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주시면 되고요. PLT.show. 이쪽에 이상치들이 많죠. 이쪽에 이상치들이 전체 50%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50개 미만. 350개 미만. 요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볼까요? 히스토그램으로. SNS, 히스토그램. 데이터 프레임을 마찬가지로 타이틀, 카운트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분포일 거다.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분포일 거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올 거다. 그래서 양의 외도를 갖는 그런 분포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앙값. 그리고 이쪽에 아웃라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값은 그거보다 약간 위쪽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그러니까 이 숫자들 보시면 분포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져 있을지 대략 예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은 무엇을 다룰 거냐면 별점, 리뷰, 횟수가 아까 중앙값이 123이었잖아요. 3은 자를게요. 3 정도는 잘라도 괜찮겠죠? 네. 120회 이상인 영화들을 선택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를 왜 120회로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뭐 100회 이상, 150회 이상 이런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 기준을 정하는 거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으셔도 괜찮아요. 평균값이 269니까 뭐 요거보다 조금 작게 한 250회. 뭐 이렇게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그렇게 되면 약간 50%보다는 조금 적은 영화들이 선택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화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더 많은 영화들을 포함시키고 싶으시면 중앙값이나 1사분위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를 조금 더 적게, 영화의 개수를 좀 적게 하시려면 중앙값이나 3, 4분위 값 사이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